자, 뭐 컴퓨터 그래픽스 기출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러스트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포토샵으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인디자인이라는 거에서 이제 글자를 얹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긴 지금 글자 뭐 이런 게 빠졌어요. 그럼 이제 일러스트 처리를 해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결과물이 뭔가 세련되게 처리된 건 아니지만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그려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자,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브러쉬를 등록을 해야 돼, 브러쉬를. 이런 형태를 먼저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원을 활용을 해주고, 원에 선을 연결을 해서요. 여기 있는 원과 선을 이 브러쉬로 지금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브러쉬를 만들어서 브러쉬로 등록을 하고, 이거를 내가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면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이 시간 안에 그리기는 힘들기도 하고,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은 제가 필름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필름은 검은색 틀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해주면은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되고요. 자, 이제 이건 흰색으로 해주고 필름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자, 먼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필름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형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5칸이네, 5칸. 5칸이면 자,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제가 브러쉬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조금 축소를 좀 해주고. 자, 이제 요거는요, 제가 브러쉬로 등록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브러쉬가 있고요. 내가 지금 이 만든 이 자체를 브러쉬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브러쉬를 어떤 걸로 등록을 할 거냐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저는 패턴 브러쉬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패턴 브러쉬 등록을 할 건데, 패턴 브러쉬는 지금 형태를 뭘 물어보냐면은, 코너는 이런 모양이고, 코너는 이런 모양, 라인은 지금 이런 모양, 그다음에 코너에서 또 다른 모양을 등록할 게 있느냐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두 가지만 등록을 해서요. 이 상태로 제가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만든 게 지금 패턴으로 등록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 형태가 어떤 거냐면은 반원 그리고 라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원을 하나 그릴 거고 원은 라인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원에서 자, 이 원에서 저는 반원만 필요하니까요. 선택한 이 포인트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고요.
펜툴로 연결해서 맨 끝점에서 Shift 키 누르고 라인 만들어서 자, 이 형태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자, 이 형태에서 저는 뭘로 어떤 브러쉬로 할 거냐? 내가 지금 만들어진 이 필름 모양의 라인으로 지금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그럼 여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유사한 요런 형태이죠. 이 마지막 요거는 뭘로 해 주느냐?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라주려면 다시 이 지금 만들어 놓은 브러쉬로 만든 이 필름의 형태를요, 분리를 해 줘야 돼요. 분리는 오브젝트에서 모양 확장이라는 걸 눌러서 다시 이 부분을 브러쉬에서 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그룹을 풀어 주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여기선 지금 보면은 요렇게 잘라져 있죠. 그럼 이제 필요한 부분만 내가 넣어 주면 되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뭐 이 부분도 내가 뭐 필요가 없으면 라인을 지금 이 라인 형태가 지금 아주 매끄럽진 않지만 뭔가 내가 지금 이런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제 분리를 해 줘야 되겠죠.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그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런 거를 또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브러쉬를 어떻게 등록을 해 주고 뭐 정리를 해 주냐 이런 걸 또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인제 포토샵에서 필터 효과 같은 걸 넣어서 작업해야 되는 거고 요런 것들은 우리가 늘 했었던 각도 잡아 가지고 선이 8 개니까 360 나누기 8 그러면 인제 뭐 이게 45 겠죠. 45도 각도 돌려주는 거 이런 거는 항상 단골로 나오는 거고요. 이 로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여기도 지금 블렌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것도 뭐예요? 요거는 별 모양을 응용해서 해준 거죠. 우리 그때 사자의 갈퀴 모양으로 나머지는 그라디언트로 넣어 주는 거고 요거는 포토샵에서 처리를 해 줘야 돼요. 근데 뭐 지금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포토샵에서 요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요 처리를. 요거는 채널에서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건데 요런 게 나와요. 이것도 사실 어렵죠. 저도 사실 이거를 제가 디자이너로 활동할 때는 저한테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뭐 학교에서 이거 알려주거나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걸 또 찾아 가지고 뭐 이런 걸 튜토리얼들 보고서 뭐 작업을 했었죠. 항상 이제 블렌드 모드를 갖고 선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가 몇 개 한 열 몇 개인 것 같아요. 선의 두께는 똑같이 1과 1로 해 주면 되는 거고 컬러는 그레디언트로 넣어 주는 거고 일러스트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뭐 글자, 라인, 그다음에 요 로고 문양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있는 로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블렌드 모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인제 이런 거죠.
글자가 크고 두꺼우니까 뭐 블랙 폰트로 해주고 그다음에 글자를 그림으로 먼저 분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그룹화 풀어서 뭐 임의로 컬러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라인이 밑에가 좀 두껍고 위에가 좀 얇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라인의 두께를 흰색으로 잡아주고 뭐 1로 했다.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복사를 해서 라인의 두께를 뭐 5로 했다. 그럼 요 사이에는 블렌드 모드로 지정된 단계를 뭐 예를 들어서 5로 해줄 거고 그리고 앞에서 뒤로 클릭해서 중간에 단계를 만들어 주는 게 단골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이 블렌드 모드가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요런 게 이제 뭐냐면은 일러스트 심볼 기능을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심볼 기능을 해주고 나머지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포토샵에서 이제 그라디언트 맵이라는 걸 활용을 해주고 이런 글자도 포토샵에서 만들어주고 일러스트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로고에 대한 거, 이 로고, 그다음에 이 글자에 대한 처리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심볼 기능을 물어보는 거를 할 줄 아는가. 근데 이제 과거에 저도 이런 기능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하나하나 다 해서 배치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심볼을 할 수 아느냐. 이 한 무더기를 만들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대칭을 한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음, H2O라는 글자를 만들어주고 이 H2O라는 글자를 심볼로 등록을 해주는 거죠. 심볼 등록을 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은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제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크기에 대한 거 얘는 크고 얘는 Alt 키를 누르고 작게 그리고 이제 방향에 대한 걸 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좁게 해줄 건지 넓게 퍼줄 건지 Alt 키 누르면 넓게 퍼지는 거고요. 그냥 클릭해주면은 이제 좁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어주고 이제 얘를 다시 포토샵을 불러들여서 색을 넣어주는 게 여기서는 일러스트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블렌딩 툴을 활용해 주는 거고요. 이것도 블렌딩 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처리를 할 줄 알면은 포토샵에서도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이거는 이제 포토샵에 있는 어, 필터 적용을 시켜준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잘 없어요. 이걸 패턴도 아니고 필터거든요. 필터. 근데 포토샵에 있는 이런 처리들
이거는 일러스트에서 인제 요 개체 하나 만들어서 각도별로 돌려주고 요거 자체를 아예 어 뭔가 문양 하나를 만들어서 인제 요거는 심볼 기능은 아니고 하나 만든 걸로 복사해 주면 되고요. 문양을 2개 만들어야 되겠죠? 요런 건 이제 포토샵에서 처리해 주는 거고 여기는 인제 이게 어려워요. 뭐냐면 이 문양 하나를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 문양을 패턴 처리를 하고 패턴 처리한 거에서 패턴 다시 깨서 나머지 중간중간을 없애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포토샵으로 불러들여서 인제 베벨 앤 엠보스 같은 걸 넣어 주고 여기 안에 또 뭐 넣어 주고 인제 고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이 문양 하나를 만들어서 원 처리 아까 인제 필름 했던 거와 비슷하죠. 나머지는 포토샵으로 불러들여서 하는 거고 근데 인제 이런 시험 문제를 만드는 분들이 뭐 어느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감각 있게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요것도 일러스트에서 이 문양 하나를 만들어서 글자를 분리해서 만들어 주고 뭐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GTK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문양을 만드는 게 여기서는 이 문양 처리를 해 주는 거.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포토샵에서 할 게 많고 여기서는 여기 있는 국기를 다 일러스트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아마 요거는 소스를 주는 건지 이거는 인제 시험 유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 문양 하나를 만들어서 이 문양 있죠? 문양 만들어서 라인 처리해서 이거를 브러쉬 등록해서 브러쉬를 만들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것도 이 문양을 만들어서 브러쉬 등록을 해서 연결해서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 패턴 자체를 만들어서 이 패턴을 브러쉬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런 패턴도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포토샵에 처리해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시험에는 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등록을 해서 브러쉬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제 그러면 또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인제 일러스트 샘플 2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패턴이 있고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예제들을 한번 봅시다. 자 인제 요거는 인제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작품처럼 보여지는 것들인데요. 지금 여기는 사실 약간의 메비우스 띠처럼 지금 돌아간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사각형 형태를 만들고 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앞에 있는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분리를 해서 우리가 패스파인더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직육면체 하나 만들고 이 하나 만든 걸 가지고 복사해서 연결을 해서 응용을 해 주되 겹쳐지는 부분은 다시 면 분리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거는 내가 이 자체의 패턴을 만들고 글자 안에 색 대신에 이 패턴 처리로 해준 거고요. 이런 거는 글자를 다시 그림화해서 글자를 겹쳐서 만들어 준 거죠. 약간 그래픽 소스로서 타이포를 활용해 준 예이고 그다음에 면을 인제 등록되어 있는 패턴 같은 걸로 해 줬는데 이 패턴은요. 패턴은 자 여기 보면은 인제 스와치 견본에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들은 내가 이걸 다 만들긴 힘들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패턴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견본에서 자, 견본 라이브러리를 보면은 패턴 항목이 따로 있지요. 이 패턴 항목은요, 기본적인 그래픽이 있는데 특히나 도트로 만들어진 점, 그다음에 텍스처 같은 게 있고요. 요런 거는 인제 장식 같은 걸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장식. 그래서 뭐 과거의 장식, 그다음에 자연의 소재로 잎이라든가 뭐 동물 가죽으로 만든 것들. 근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들은 이 선에 대한 패턴, 점에 대한 패턴이고요. 텍스처에 대한 패턴 보면은 또 인제 이런 다양한 뭐 주름이라든가 인제 이런 패턴들이 또 있죠. 그래서 고런 패턴을 기존에 있는 거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내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 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예제가 보여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했던 패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도트를 활용한 패턴. 자 요거는 지금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을 해서 라인을 처리해 주고 클리핑 마스크로 처리해 준 거고요. 요것도 사각형 하나를 만들어서 계속 어 블렌드 툴을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블렌드 툴을 활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걸 고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패스파인더를 활용을 해서 면 분할을 해 주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인제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펜 툴로 하려고 하지 말고 첫 시간에 보여줬듯이 최대한 도형 툴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포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러스트를 가장 활용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서식류인데 뭐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아주 지겹게 작업을 했겠지만 일반 학과 학생들은 '아 일러스트로 이런 서식류에도 활용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보여지는 이런 포장 제품에도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로고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문양, 일러스트 라인으로 문양을 만들어 주고 근데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거를 내가 직접 다 만들어 주기보다는 이런 이제 소스 과거에는 소스북처럼 뭐 CD라든가 지금은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활용을 많이 해 주죠.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거 전부 다 일러스트에서 만들어 주는 거긴 해요. 이거는 뭐 컵 홀더를 일러스트 스타일로 해서 만들어 준 거고요. 그다음 다양한 포스터에도 일러스트 그다음 타이포그래피가 많이 활용이 되죠. 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디자인적인 느낌을 타이포하고 일러스트 라인 형태로 만들어 준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일러스트는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별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여지는 뭐 서식류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굿즈 다양한 것들이 일러스트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걸 보여주고 싶냐면 인포그래픽 항목에 보면은 요즘은 이력서도 일러스트를 활용을 해서 인포그래픽 스타일로 만들어 주는데요. 이력서 여기 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는 지금 요즘은 이력서도 뭐 성장 과정 뭐 자신의 장단점 뭐 나의 포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미지 한 장으로 보여져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를 다듬어 주세요. 숨겨진 원석 이경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이 페이지 하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남자의 스타일은 주로 청바지를 많이 입고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좋아하고 안경을 쓰고 있는 이런 남자의 모습이고 일단 직업은 이제 디자이너예요. 왜냐하면 뭘 볼 수 있냐면 여기 소프트웨어 스킬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포토샵부터 뭐 MS 오피스까지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나는 포토샵을 대략 한 90%는 다룬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한 95%.
인디자인은 한 60% 다루고 있고, 이 당시에 플래시라는 뭐 모션 그래픽의 대표적인 게 플래시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애프터 이펙트 대체됐지만 플래시는 좀 약하네요. 한 40%, 30% 정도 사용하고, 드림위버 같은 경우는 드림위버는 이제 웹 코딩 할 때 쓰는 건데 한 40%뭐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MBTI 지금 물어봐야 되겠다. 규리 학생은 2죠, 2. 2로 시작해요? 규리 학생? 규리 학생 어디 갔나 보네. 한울 학생? 네, MBTI 뭐예요? 저는 ISTJ입니다. I예요. 그래서 뭔가 좀 조용했던 것 같고, 은서 학생은? 저는 INTP입니다. 지영 학생은요? 저도 INTP입니다. 그래요. 지호 학생은? INFP입니다. 그래서 그랬나 봐. 그래서 내가 그랬나 봐.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 항상 시 여러분들 질문하면요. 이루 시작, 지금 규리 학생이 2인지 모르겠지만 규리 학생은 열심히 대답을 해주는데 다들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수업을 할 때 이게 얌전하고 좀 소극적인 학생들 보면 대부분 아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수업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뭐 혈액형 갖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겠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어요? 나 우울한데 빵 사왔어. 그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아직 못 들어본 사람, 그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 맞아요. 우울한데 어, 빵을 왜 사냐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감정적인 게 아니고 무슨 빵을 사왔는지를 물어보는 게 궁금한 거고, 왜 우울한데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약간 그 사람의 감정적인 거에 동조를 해주는 사람들이죠.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재미로 많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요즘은 이 MBTI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뭐 하루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할애하는 시간이, 이 사람은 주로 운동하는데 할애를 많이 하고 있고, 사진 찍는 데는 하루에 30%를 할애를 하고 있고, 책 읽는데 한 20%,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네요, 이 사람의. 자,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음, 내가 이제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단어라던가 아니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는데, 이 사람은 열정과 긍정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내가 나의 이력서를 지금 이미지화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보여주는 거는 정보의 시각화거든요. 정보의 시각화. 이런 정보의 시각화는 표현은 주로 일러스트라는 툴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줘요. 그래서 일러스트로 이런 캐릭터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뭐 커리어 타임라인 해가지고 내가 2000년도에 뭐 했고, 뭐 2014년도에는 지금 어디에 있고, 15년도에 지금 뭐가 있다 이라는 거를 막 그 이력서에 있는 이 연도별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시각화로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보니까 이 사람은 주로 긍정과 열정이라는 단어로 본인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거. 뭐 이거는 어느 회사나 다 환영할 만한 거죠. 그리고 뭐 좋아하는 책에 대한 것도 나열을 해줬고요. 지금처럼 요즘은 이력서도 다 이렇게 정보의 시각화로 해서 나의 어떤 장단점이나 뭐 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음, 일러스트로 표현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력서에 대한 부분 말고도 뭐 커피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요즘은 뭐 아이돌에 대한 것도 정보의 시각화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들은 주로 일러스트란 툴을 가지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그거 말고도 일러스트를 가지고 뭐 리플렛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현수막, 로고, 명함, 네, 타이포그래피 그런 것들을 리플렛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일러스트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일단 기록에 대한 건 이제 잠깐 멈추고요.